번째를 맞는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합니다. 영화제 본연의 기능을 확대하고 초청 위주의 영화제에서 벗어나 단편 경쟁 부문을 신설해 관객 동원에 나섭니다. 광양시가 고르쇠 약수를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하지만 고르쇠 퇴치 농민들은 국가 농업유산으로 지정되는 게 그다지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그 속사정을 취재했습니다. 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동쪽으로 비껴가 당초 예상보다 지역에는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태풍만 오면 피해가 컸던 가거도 방파제는 세계 최대 크기인 축구장 5개 규모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일본 수출 규제 피해 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지원합니다. 피해 기업의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TF팀도 구성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올해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동물 중심에서 자연과 생태로 범위를 확대하고 영화제 본연의 성격을 더 강화하기로 했는데 영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공존의 가치를 선양하자는 취지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 앞서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영화제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동물영화제는 오는 2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5일간 순천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특히 올해는 영화제 본연의 기능을 확대하는 변화가 시도됩니다. 초청 위주의 영화제에서 단편 경쟁 부문을 신설해 감독들이 찾는 영화제를 만든다는 겁니다. 범위도 생태와 자연으로 넓혀 사람과 자연, 동물과의 공존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동물에 초점을 많이 맞췄다면 올해는 자연, 생태, 인간과 동물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순천시는 이 같은 변화를 시도한 다음 순천만 동물영화제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산업과 영화제의 두 가지 효과를 모두 추구했던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영화제가 지금까지는 산업과 영화제의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이야기했는데 순수하게 영화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순천만 동물영화제에는 22개국 71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영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공존의 가치를 나누고 생태도시 순천도 알리는 변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동쪽으로 비껴가면서 전남 동부 지역은 오늘 밤부터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전남 동부 지역에 최고 시속 60k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 오후 8시를 기해 전남 동부 지역에 강풍주의보를, 남해서부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기상청은 또 내일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국토 최서남단 가거도는 태풍의 길목에 있다 보니 40년째 짓고 있는 방파제가 성할 때가 하루도 없었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로 설치되고 있는 이 방파제가 조만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깨지고 부서지면 다시 짓고 세우기를 40년. 2011년 태풍 무이파가 방파제 절반을 날려버린 생채기 현장은 여전히 주민들에게 큰 공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국내 방파제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가거도 방파제가 이제 세계 최초 공법, 최대 규모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총 중량 3만 톤에 가까운 48m 높이의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 16개를 기존 방파제 바깥에 설치했습니다. 방파제 전체 길이가 480m에 이르고 폭은 세계 최대인 106m로 축구장 5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면은 여기는 태풍이 10m 이상 파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견딜 수 있는 항구복구 개념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거도를 덮쳤던 초대형 태풍에도 끄떡없는 가거도 슈퍼 방파제는 내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지금 항구적인 복구가 됨으로써 앞으로 주민들의 생활 향상이나 모든 게 안정적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태풍과의 전쟁에 마침표를 찍게 될 방파제가 국토 최서남단 가거도의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라남도가 일본 수출 규제 피해 기업에 지방세를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도내 피해 기업 등의 피해 완화와 최소화를 위해 최대 1년까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납부 연장 또는 유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피해 기업의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시군, 지역 상공회의소 등과도 연계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건설 노동자들이 경제청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청장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플랜트 건설 노조 전남 동부 경남 서부 지부는 오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제청이 알루미늄 공장이나 폐타이어 가공 공장을 유치하면서도 일부 발전소에 대해 건축 허가나 입주 허가를 내주지 않아 건설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경제청장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청은 노조가 언급한 발전소의 경우 산단에 기반 시설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실시 계획상 발전 시설이 들어설 수 없어 원칙대로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수액 분야에서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광양 고로쇠 수액이 국가 중요 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백운산 국립공원이 추진되면 고로쇠 채취의 어려움으로 생존권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역의 전통과 가치를 담은 고로쇠 수액.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농한기를 끼고 채취 작업이 시작돼 농가들의 부대 사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 고로쇠 수액은 전국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매년 20여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양시가 지역의 고로쇠 수액 채취를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08년 수액 분야 최초로 산림청에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데 이어 농업유산 지정이 가져다주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PPT 보고를 마쳤고 8월 20일경 실사단이 현지 확인을 나온 후에 최종 발표는 9월 말경, 30일경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을 받게 될 경우 자원조사와 활용 사업 등을 위한 예산 지원은 물론 전국적 인지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양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달리 일부 농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해 국립공원 지정 이후 보전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고로쇠 채취에 지장을 받게 돼 농업유산 지정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농업유산으로 이제 지정이 됐다 할지라도 채취하는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은 그 채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국립공원 추진과 농업유산 지정을 다루는 광양시 주무부서 사이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수액 채취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들의 채취구역 보장 등을 비롯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백운산 국립공원 추진을 앞두고 고로쇠 농업유산 지정을 통한 지역 내 중요 자산의 명성을 잇기 위해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세심한 접근과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순천시가 시민 정원사 교육을 통해 400명이 넘는 민간 정원사를 배출했습니다. 순천시는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도시로 지난 2015년부터 시민 정원사 프로그램을 시작해 지금까지 484명의 시민 정원사를 배출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형 정원 교육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정원 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올해도 오는 8일부터 이틀간 시민 정원사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오염물질 방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환경 법령을 위반한 전남 동부 지역 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17일부터 광양만권 산단 입주업체 24곳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8개 업체에서 1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방지시설에 부착된 기계 등의 고장, 훼손을 방치한 경우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 일지를 기록하지 않거나 필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누락한 경우 등도 각각 1건씩을 차지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용 중지 명령 같은 행정처분 등을 내리도록 관할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어젯밤 지역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었는데 화재 대피 방송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화재 원인과 사후 대응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하마터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15층에서 시뻘건 불길이 짙었습니다. 불은 작은 방에서 처음 시작돼 거실과 안방으로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작은 방에서 시작돼가지고 작은 방, 거실, 큰 방. 그러니까 발화점은 작은 방이고. 화재 진압에는 소방차 10여 대가 투입됐으며 불길은 42분 만에 잡혔습니다. 이번 불로 집안에 있던 48살 이모 씨가 연기를 마시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 직후 대피 방송이 없었고 뒤늦게 불이 난 사실을 안 아파트 주민들은 계단 등을 통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쾅 소리가 나길래 위를 쳐다봤더니 15층에서 불꽃이 튀고 있었어요. 계단을 여기서 대피했어요. 우리 집사람이랑 막 뛰어났지. 왜 이걸 경비실에서 불났다고 이야기를 안 해줬냐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네, 방송이. 경찰과 소방서가 전기안전공사와 함께 화재 현장에 대한 1차 합동 감식을 벌인 결과 작은 방 에어컨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차단기와 에어컨 그리고 컨센트를 수거해 국가수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인근의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로 진입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진입하던 승용차 탑승자 3명이 숨졌고 들이받은 승용차 운전자 A씨가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탑승자 3명은 친구 사이로 경남 거제로 여행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음주 측정 결과 0.034%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보인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슬로건이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문화는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실현되는 균형발전으로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박람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엠블럼은 자연과 사람, 도시와 지역이 어우러져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박람회를 형상화했으며 포스터는 전남의 풍요로운 강과 들녘 등을 이미지로 담고 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는 지난 2004년 개최 이후 처음으로 중소도시인 순천시 일원에서 다음 달 25일부터 사흘간 개최됩니다. 고흥군이 드론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이달 본격 시행됨에 따라 드론 산업 집적화를 위해 종합 육성 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또 전국 유일의 국가 종합 비행 성능 시험장과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 등 인프라를 활용한 상승 효과도 극대화해 드론 규제 자유 특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순천시 보건소는 인플루엔자 위탁 의료기관인 순천시 의사회와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 인플루엔자 의료기관 위탁 비율을 77%에서 8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수공사를 위해 이달 12일부터 넉 달 보름 동안 예정됐던 여수 돌산대교의 도로 통제 기간이 한 달 이상 단축됐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달 1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예정됐던 교통 통제 기간을 추석 이후인 다음 달 17일 시작하기로 조정했습니다. 여수시는 성수기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익산청의 통제 기간 단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익산청은 돌산대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20년까지 176억 원을 투입해 성능 개선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올해 하반기 교통 통제를 예고했었습니다.
지역 관광 홍보와 여순 사건에 대한 공감을 위해 제작한 웹드라마 동백이 국제 웹영화제 수상작 후보에 올랐습니다. 여수시는 모두 27개국에서 277개 작품이 출품된 서울 웹페스트 어워즈에서 드라마 동백이 작품상 후보로 남자 주인공인 양준 씨가 스타상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드라마 동백은 여순 사건 당시 원수지간이었던 두 집안이 갈등 끝에 화해하며 결혼을 하는 이야기로 여순 사건 70주년을 맞아 여수시가 제작했습니다. 전남도가 축산농가 폭염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축산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쿨링 패드 등 시설 장비 76억 원,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24억 원, 가축 재해보험료 가입비 60억 원 등 160억 원을 축산 농가에 긴급 지원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예비비 등 100억 원을 긴급 투입해 폭염 대응 시설 장비와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등을 지원한 결과 전년 대비 가축 폐사 규모를 줄이는 데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30일까지 여객 자동차 운수업자 등 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며 호응도에 따라 지원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CNG차로 불리는 천연가스 자동차는 일반 차량보다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배출량이 적어 저공해 자동차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